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똑같이 실수를 하고 똑같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순간마다 행복 쪽으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행 쪽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인생이 큰 사건 하나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이 행복과 불행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아주 작은 갈림길에서 조금씩 갈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실수를 저지른 순간, 서운한 일이 생긴 순간, 혼자 남겨진 순간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행복 쪽으로 혹은 불행 쪽으로 데려갑니다. 70대 이후에는 이 갈림길들이 유독 선명해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매 순간이 선택이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삶 전체에 고스란히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성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큰 갈림길보다 오히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소한 순간이 선택이 결국 그 사람이 평생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인생의 행복도는 몇 번의 큰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이 반응 방식이 훨씬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행복이 결국 갈리는 7가지 순간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평소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신지 가만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그 갈림길에서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신 채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74세 한 남성은 오랫동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의 걱정거리부터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 그는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떠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아침인데 걱정으로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아침의 첫 생각은 그날 하루의 감정적 기준점이 됩니다. 걱정으로 문을 여는 사람과 감사로 문을 여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경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침이 감정 상태가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 반응과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날 전체의 마음가짐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하게 경남 밀양의 한 어르신도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인 뒤 하루를 대하는 마음이 훨씬 밝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걱정 대신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걱정으로 여십니까? 감사로 여십니까? 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나면 두 번째 갈림길인 실수의 순간에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갈림길, 실수를 저지른 순간입니다. 경북 의성에 사는 70의 한 여성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실수할 때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몰아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실수할 때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다시 하면 된다고 말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을 바꾸니 배우는 속도도 빨라지고 마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고도 자신을 탓하는 선택과 다시 시도할 힘을 주는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실수에 대한 관대한 자기 언어가 이후의 도전과 학습,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가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다시 시도하는 반복 속에서 단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하게 전북 임실의 한 어르신도 온라인 뱅킹을 배우다 여러 번 실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혼자서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탓하는 대신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십니까? 이 갈림길에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고 나면 세 번째 갈림길인 서운함이 찾아왔을 때도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 서운한 일이 생긴 순간입니다. 충남 예산에 사는 73세 한 남성은 자녀의 연락이 뜸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홀로 서운함을 키워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서운함을 혼자 키우는 대신 먼저 요즘 많이 바쁘니라고 물어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바빴던 것뿐이었습니다. 혼자 오해하며 마음 상해 있던 날들이 아까웠습니다. 같은 서운함 앞에서 혼자 원망을 키우는 선택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선택은 전혀 다른 관계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해석이 관계의 갈등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린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다투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결국 가장 깊은 이해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혼자 오해하는 대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운함이 생기면 혼자 키우는 편입니까? 확인하는 편입니까? 이 갈림길에서 이해를 선택하고 나면 네 번째 갈림길인 혼자 있는 시간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 갈림길 혼자 남겨진 시간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사는 78의 한 여성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일 오후 혼자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혼자인데 견뎌야 할 시간으로 여기느냐, 누려야 할 시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같은 고독 앞에서 그것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선택과 평온으로 채우는 선택은 전혀 다른 노년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여기는 능력이 노년기 정서적 자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 좋아하는 일 하나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 갈림길에서 평온을 선택하고 나면 다섯 번째 갈림길인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갈림길 새로운 일 앞에 섰을 때입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72의 여성은 평생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라는 생각으로 늘 미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화센터의 수채화 수업에 등록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궁금함을 따라가 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군요. 같은 새로운 일 앞에서 두려움으로 물러서는 선택과 호기심으로 다가서는 선택은 이후의 삶을 전혀 다르게 채색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노년기 인지 활력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정약용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온 일이 가장 작은 첫걸음을 오늘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 앞에서 두려움을 선택합니까? 호기심을 선택합니까? 이 갈림길에서 호기심을 선택하고 나면 여섯 번째 갈림길인 멀어지는 인연 앞에서도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갈림길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른의 남성은 자연스럽게 멀어진 옛 동료들에게 늘 미련을 두고 그 관계를 되돌리려 애써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모든 인연을 붙잡으려는 대신 지금 곁에 남은 사람에게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저도 지치고 상대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곁에 인연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같은 멀어짐 앞에서 붙잡으려는 집착과 편안하게 놓아주는 선택은 전혀 다른 마음의 무게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태도가 노년기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스님은 오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붙잡으려 하는 대신 그 시절에 감사하며 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까? 편안히 보내드립니까? 이 갈림길에서 놓아줌을 선택하고 나면 마지막 갈림길인 잠들기 전이 순간도 다르게 맞이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갈림길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이 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6이 한 여성은 오랫동안 밤마다 그날 부족했던 일만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매일 밤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하루의 끝인데 후회로 마무리하느냐, 감사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같은 밤 앞에서 후회를 붙잡는 선택과 감사로 내려놓는 선택은 전혀 다른 내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이 수면의 질과 다음 날의 정서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노자는 지나간 하루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후회로 닫습니까? 감사로 닫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갈림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실수를 저지른 순간 서운한 일이 생긴 순간 혼자 남겨진 시간 새로운 일 앞에 섰을 때 인연이 멀어지는 순간 그리고 잠들기 전의 순간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이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매번 조용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갈림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침을 감사로 여는 선택이 실수 앞에서의 너그러움으로 그 너그러움이 서운함을 이해로 바꾸는 힘으로 그 힘이 혼자 있는 시간을 평온으로 채우는 지혜로 그 지혜가 새로운 일 앞이 용기로 그 용기가 인연을 편안히 놓아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결국 하루를 감사로 닫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이 7가지 갈림길에서 매번 완벽한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의 갈림길에서만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갈림길 앞에서 아주 조금 다른 쪽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갈림길 앞에서 조금 더 따뜻한 쪽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행복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선택들로 인해 더욱 따뜻하고 평안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